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424명이며 평균 연령은 남자는 48세, 여자는 40세입니다. 보험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직원들이 자율 선택하도록 한 바 정액형이 850명, 실손형이 574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질병 사망 시 보험금을 7천만 원으로 보장 확대하여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총 보험료는 3억 7천만 원이었으며 내년도에는 보험료 인상과 인원 증가로 4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래 일정과 같이 추진하여 직원들이 보험 혜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 마감이 달해갑니다. 복지카드 사용은 11월 20일까지, 베네피아 적용, 관리자 승인 신청, 또 베네피아 쇼핑몰 구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남은 포인트는 이월이 안 되니 전 부서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기한 내 사용하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종로 건강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날 한의로에서 가칭입니다.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발전 방향 모색하기 위해 6분의 패널과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회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수예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어제로 보조사업 간해시기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의회 요구할 예산은 3,548억 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부분에서 변동이 있어가지고 2억 원이 좀 초과됐습니다.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울수록 편성 요구된 예산은 그만큼 더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 심사 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설과장 2016년 종로구 10대 뉴스 선정 및 홍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업 중 1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며 추진 방법은 각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국별로 추천받아 언론 보도 실적을 참고하여 30개 후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주민,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는 홈페이지, 종로통 블로그, 카카오톡, LOID, 세월 행정 시스템과 기자들 이메일을 통해서 실시하고 오프라인 설문투표는 구청 민원실과 투표기간 중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행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뉴스로 선정된 사업은 언론 보도자료 배포, 종로사랑 게재와 카카오톡 LOID,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 5개 대형 전광판과 IPTV를 통해 영상을 표출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11월 11일까지 후보 사업을 홍보전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장님께서는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형 전산과에서 효율적 구조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LOID를 개발하여 간부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친구 맺기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님께서는 꼭 친구 맺기에 동참하여 구조 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관에서는 종로 이야기꾼 전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종로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리 이야기꾼 전기수라는 잊혀진 직업을 되살려서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함께 책 속 배경을 탐방하며 이야기를 듣는 여행 프로그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관련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은 추위 관계로 앞당겨 진행할 예정으로 오늘 11월 15일 토요일 청장님께서 직접 전기수가 되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았고 당일 바로 30명 정도가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는 무경원에서 간단한 실내 강의 후 윤동문학관, 시인언덕 등
현장 설명이 간단히 이어지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자료를 갖추고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2016년 동절기 대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로 식당 이용,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 세 가지 형태로 약 710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동절기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약 한 달간 무료급식 수행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보조금 집행의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점검은 보건소와 합동을 하며 위생상태, 식자재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용에 따른 회계 처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겠으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점검을 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무료급식이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종로 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어르신 500여 분을 모시고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인 한마음의 주최로 서울시와 종로구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코미디언 방일수 씨, 가수 김상희, 김국환 등 유명 연예인들이 가요, 국악, 코미디 공연 등을 다채롭게 펼칠 예정입니다. 날씨가 조금 춥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즐길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행사 홍보와 어르신 참석 안내 협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해 토지정보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토지 이동된 토지 215필지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직거조사 및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부평의 심의,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부로 결정 공시하였고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접수 방법은 동주민센터 민원실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29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이의 신청 접수 시 토지 정보과로 즉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지적 공부의 세계 측직의 좌표 변환 추진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취득 과정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사후 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잘 준수,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 2011년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증받은 시스템입니다. 심사 개요로 금리는 사후 심사로 10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우리 구 발주공사 70개소에 대하여 한국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담당자 면담 및 서류 심사는 10월 10일 안전취득과에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달성 여부, 교육 훈련, 문서 및 기록관리,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취재하였으며 현장 심사는 종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증축공사, 경운동 민병욱과학보수공사 2개소에 대하여 10월 26일과 27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성 요소별 이행 여부 확인 및 위험성 평가 시연, 기록물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스템 운영 방향 및 우리국 개선 사항에 대하여 11월 16일 심사위원과 부청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심사 결과가 접수되면 부정합파 사항에 대해 계획을 잘 수립하여 2017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내년 심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우 카페 설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그 아동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초등학교 앞에 그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옐로우 카펫을 설치해서
그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저희 부에서는 그 서울시 국제인권아동센터 그 주관 그 공모 사업에 그 상명대 부속초등학교와 창신초등학교 옐로우카펫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그 창신초등학교하고 상명대 부속초등학교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에 대기 공간에 그 옐로우카펫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 효과입니다. 그 안전한 등하굣길 그 조성을 통해서 그 아동 친화 도시 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 함께하는 창신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주민 설명에 대해 주차관리과장 보고드렸습니다. 창신동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2륜 자동차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번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탄생됩니다. 공사에 앞서 11월 9일 창신 이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구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실시 설계안, 공사 추진 일정, 주차장 운영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실시에 대해 의학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배화여자대학교 대학생과 종로 육아 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입주민 사직골 문화탐방 추진 계획에 대하여 사직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문화탐방을 다가오는 11월 17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올해 6월 이후 우리동에 전입하신 주민 20명 내외로 관광체육과 소속 골목길 해설사가 탐방 안내 및 해설을 해주시고 탐방 코스는 통이동 백성터에서 시작하여 통이동 한옥마을, 백사 이양복집터, 황학정, 당금성전, 서울역사박물관을 거쳐 경희궁에서 마치는 코스로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주민 화합회장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 일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그 창신 수인지역 5, 60대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우리 동네 예술영화관을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화 상영작은 그 전문 큐레이터가 직접 선정한 그 수준 높은 작품들로 짜여져 있고 큐레이터가 모든 행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상영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 영화 감상법에 대한 해설과 그 영화를 감상한 후에는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영화 감상의 평을 나누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추진한 동장 특별순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채경 과장으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 특별순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본 특별순찰은 지난 9월 19일 부청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추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주민 불편 사항이나 시설물 순찰 외에도 근본에는 주민 건의 사항이라든가 여론 수렴 또는 그 소외계층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추진 결과는 9월 26일부터 21일까지 10월 21일까지 4주간의 각 동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 행정관리국장이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으며 11월 4일에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별 추진 현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전체 2,400여 건을 지적을 했고요. 이 중에 자체 정비가 1,400건, 그리고 부서이관이 1,011건입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전체 지적 건수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 특별히 보면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9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도로라든가 하수, 교통 이런 분야가 많았고요. 그 부서 이관 건수로는 도로과에서 제일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건설관리과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서 이관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11건 중에서 이미 완료된 게 593건, 그리고 12월까지 완료될 게 약 200건이고요. 내년도에 한 150건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 불가한 사항이 71건 있습니다. 처리 불가 사유는 거의 이제 사유진의 물건 적치라든가 사도, 정비, 또 정비구역 내 도로 보수 등입니다. 아무튼 각 동장님들께서는 특히 이제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 결과라든가 중간 내용을 민원인에게 직접 좀 전달해줘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개 동별 주요 현황 보고 있겠습니다. 차문효자 동장입니다. 동장 특별 순찰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 순찰 기간에 가로변 환경, 공가 실태, 공사장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 불편 사항인 광고물 정비 등 85건 등 155건은 자체 처리하였으며 교통시설물 등 10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자하문로에 은행나무가 221그루 중 은행이 열리는 암수가 88그루에 인도와 차도에 은행이 떨어져 미관 저해와 악취 유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 동에서는 20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월수금 주 3회 인도에 떨어진 은행을 줍는 작업을 하였으며 차도의 물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은행 열매 강제 털기 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여 현재는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은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목인동 재개발구역 내 기존 빈집 51개소 중 15개소가 거주, 대수선 공사 등의 사유로 빈집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재개발 무산으로 인한 거주 목적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동에는 옥인동 59의 2등 3개소의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로 쓰레기 적치,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청결 명령 이행을 건축가에 요청하였으며 건축주와 지속협의하여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관할 지역이 넓고 절개지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이에 중점을 두고 순찰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취약 지역이 많아 경찰,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2016년 17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약 6억 원 정도 예산을 평창도에 수령한 바 근본 특별 순찰 기간에도 2018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향후 도로공사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학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순찰은 우리 동네 주무관, 복지통장과 취약시간대 중점 순찰로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외계층 방문 및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112건이며 70건은 자체 처리하였으며 42건은 부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순찰 결과
건의사항입니다. 주민 장기 민원인 무학수공원 정자에 상주하는 노숙자 처리권입니다. 무학수공원 정자는 노후되어 올 2월에 철거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철거로 노숙자가 주 야간 상주하며 추사 행위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고 겨울 동안 봉사할 우려가 있어 녹지과는 노숙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자를 철거하여 주시고 현 제도상 노숙자를 강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을 알고 있으나 사회복지과는 다시 한번 쉼터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소화전을 철거 예정하였으나 소방서 예산 부족으로 후순위에 밀리는 실정입니다. 감사 담당관에서 도시 비우기 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방문복지 서비스 및 우리 동네 주무관 활동으로 복지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여 독거 어르신 인명사고 예방과 아동 반임 의심 사례를 발굴하여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과 주민 참여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복지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소외 계층을 돌보며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차동 실시 후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종로 1, 2, 3, 4 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주요 시설물의 관광 안내 표지 기능 유지와 개선을 통한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시간대를 달리해서 주간 순찰, 이른 아침 순찰, 야간 순찰, 공휴일 순찰 등을 구분해 실시하면서 적발시 바로 사진 촬영을 해서 동 총괄 담당에게 카톡으로 전송 처리하며 주민 조직망도 단체원들과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찰 결과는 273건으로 도표와 같습니다. 아래쪽 주요 정비 지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 주민 건의사항으로 구광로 상가 번영에서 구광로 교통통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꾸준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상가 지하철역은 출보가 매우 많아 인사동, 운영궁, 낙원상가, 종묘 등으로 가는 매끄러운 보행 동선 흐름에 관광객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꾸준히 협의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종로 상가 버스 도착 안내표지 전광판 설치도 요구되는 민원입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은 전 직원이 담당 구역제로 맡은 구역을 주 1회 이상 동명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동네 주무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활용 착동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화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특별순찰 추진 방법은 저희 통장 그리고 직능단체 회원, 주민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 불편 사항과 주요 각종 시설물 상태 등 중점 사항 위주로 주민 합동 순찰을 했습니다. 주요 정비 지적 사항입니다. 의류 수거함 정비는 건설관리께서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동승사길에 계단 파손이 있었는데 도로가에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율곡로, 대학로, 마을금과 그 지점에 표지판이 훼손되었는데 문화과에서 정비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동승로 그 굴다리 진입로에 빗물가지 들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수를 하였으나 계속 그 현상이 반복되어서 근본적인 조치 요청을 하였는데 안전취수과에서 12월 중순에 처리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율곡로에 있는 의류수거함은 사유지의 누인 관계로 정비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건의를 드립니다. 의류수거함 규격도 모두 다르고 깨끗하지 않아서 도심 미관이 저해되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전락되어서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리수거함 전수 조사 후에 구리수거함 설치한 채와 관리 허가를 체결하는 등 일체 정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화동은 또 이동 인구가 많고 각종 소극장이 산재되어 있어서 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총질일 잔재를 인해서 도심미관 저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공공근로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주민 참여 자율 총수를 통해서 폐기물 수거와 광고물 제거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인주 통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자체 처리 건수가 50건이고 부서 이관 건수가 74건입니다. 자체 처리 건수 50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부서 이관 건수 74건 중 5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22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골목골목 세심하게 순찰을 하였고 시간을 다양화하여 순찰함으로써 야간 순찰 시 CCTV 설치 비상벨 이상 유무 확인 결과 마을 경관 개선 사업 구간 내 4개소 그 외 27개소 총 31개소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히 새벽 야간에도 순찰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하였고 특히 공휴일 순찰 시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부서 이관 등 빠른 조치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방치 건설과에서 정비 완료하였고 도로 파손된 부분도 도로과에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 배출 안내를 적극 홍보하였고 마을 경관 개선 사업 구간 내 주민 건의 사항 2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예정입니다. 주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역 여론 동향은 회의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인 지붕로 주변 상가 점포 앞에 불필요한 적치물을 정리 점검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보고드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도중에 의류 수거함을 사유지상이 있어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드렸던데 사유지상이 있더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권장한다든가 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유지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심히 해치고 있는 것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의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우리가 추진했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사업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예산 심의 시에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서 주요 사업에 편성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과 답변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 순찰 로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와 광고물 분야가 지적사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불법 광고물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역은 동별로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서 다시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파손된 보도부록이나 도로는 자칫 또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신속하게 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복지,
그리고 제설, 안전, 환경 등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겨울철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동과 관련 부서에서는 난방 대책을 비롯한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